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뭐랄까 예상치 못한 그런 뉴스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요.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에 아메리카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러니까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였고 심지어 킹메이커다 이런 말까지 들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보 뒤에는 대체 어떤 계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앞으로 가져올 변화들,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중요하죠. 관련 기업의 주가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자기 소셜 미디어 X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전에 여론조사도 했었죠. 아, 맞아요. 그 창당 선언 바로 직전에 X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65% 정도가 신당 창당에 찬성했다. 이런 결과도 같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찬반이 거의 2대1 비율이었으니까 그걸 명분으로 삼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출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창당 명분을 보면요. 기존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양당 모두 낭비와 부패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상 지금 일당제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일당제요? 양당이 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양당이 서로 견제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공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한다는 그런 비판인 거죠.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특히 공화당을 향해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돼지당, 포큐피그 파티라고 부르면서요.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돼지당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창당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인 게요.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열렬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잖아요, 머스크가.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흥 최측근이다, 킹메이커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돌아서서 심지어 돼지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니까요. 이 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직접적인 발단은 역시 그 법안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추진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원 빅 뷰티풀 빌이요. 그 법안이요? 내용이 뭐였죠? 감세라든가 국경 보안 강화 이런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머스크는 이 법안이 결국 정부 부채만 잔뜩 늘릴 거고 특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과거 산업, 그러니까 구시대 산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테슬라 같은 미래 산업에는 오히려 피해를 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정책 방향이 좀 다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어떤 감정적인 골까지 좀 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듣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도 즉각적이고 굉장히 격렬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 재정이나 미래 산업 걱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업,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요. 전기차 우대 정책 같은 게 좀 폐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죠. 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머스크 사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계약 해지, 심지어 추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다고 하죠. 추방이요? 와, 이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인데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선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요. 머스크가 제시한 이 신당, 아메리카당의 초기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거대 정당을 바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전략인데요? 일단 목표를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맞추고 있어요. 거기서 상원 의석은 한 2석에서 3석 정도, 그리고 하원에서는 한 8석에서 10석 정도, 이 정도의 소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소수 의석 확보가 목표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의회 상황 때문인데요.
상원이나 하원이나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석수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거의 뺑뺑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소수 의석만 확보해도 예를 들어 어떤 굉장히 논쟁적인 법안 표결 같은 게 있을 때 이 아메리카당 의원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거죠. 아, 그야말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역할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같은 걸 막고 또 민주당과도 거리를 두면서 제3당으로서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성향, 그리고 또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그런 비민주당 성향의 표를 흡수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전략이군요. 상당히 치밀한데요. 네, 전략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뭐랄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현실의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치사를 보면 제3당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도전 과제죠. 미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양당 구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서 제3당이 뿌리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뭐 정당 등록 요건이나 정치활동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제도적인 장벽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머스크 본인에 대한 비토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아,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있다고요? 네, 특히 머스크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정부 효율부, DOJ라는 조직의 수장을 맡아서 대규모 구조조정 같은 걸 이끌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 트럼프 표를 다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죠.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가진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막대한 재력이 있고요. 네, 돈은 정말 많죠. 그리고 X라는 자기 소유의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걸로 상당한 표 동원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비록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파급력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과연 어떤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테슬라 주가입니다. 이 정치적인 행보가 과연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부정적이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 개인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테슬라라는 기업에는 이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뭐 보조금이 끊긴다거나 정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시기죠.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가치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EO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렇죠. CEO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기업인의 정치 참여를 넘어서서 그 여파가 실제 기업 경영과 주가라는 경제 영역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행보가 과연 기업 가치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앞으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이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이 미국 정치의 오랜 양당 구도에 어떤 의미 있는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지 이건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야심이 그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뭐 스페이스X 같은 다른 사업들의 가치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이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강력한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적적으로 변해버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미국 정치판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 셈인데요. 과연 이 거대 기술 기업인의 정치 참여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의 대립을 넘어서 기술 권력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갈등 구도가 단순히 정치 뉴스 가십거리를 넘어서 실제 정책과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